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최서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경기대학교는 그 캠퍼스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원화된 캠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전공에 따라서 전공 수업을 서울에서 듣거나 혹은 수원에서 듣거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원 캠퍼스는 저희가 편의상 본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과대학부터 이제 37개 전공까지 약 한 2,60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광교 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리적 어떤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나 기타 다른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 서부 남부를 잇는 좀 그 제조업 클러스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각종 어떤 공기업과도 위치적인 어떤 그 밀접함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는 그 저희가 경기대학교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관광 쪽 계열이 좀 특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예능 계열 학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규모가 조금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교통은 상당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리적 위치로 보자면 신촌 근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학교의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경기대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성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스마트 제조,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관광 쪽 이렇게 4개가 되겠고요. 사실 이런 특성화 사업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어떤 MOU도 맺고 있기도 하고 국고뿐만 아니라 교비까지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 그 전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문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흔히들 보통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함은 보통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과랑 뭔가 같이 들어서 혹시 오히려 역으로 이제 학점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크게 없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사제도 중에서는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공 선택 유연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학생이 입학한 이후에 본인의 이제 전공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게 이제 뭐 전과랑 개념이 다소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차이점은 뭐냐면 전과는 이제 캠퍼스 간 계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건데 결국 서울에서 수원으로 전과도 가능하고 수원에서 서울로도 전과가 이제 가능하지만 전공 선택 유연화는 현재 이제 그 캠퍼스의 제한을 조금 두고 있고, 다만 이제 수원 캠퍼스가 워낙 많은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입학한 그 학과에 전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교양학점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반면에 전공 선택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교양학점이 아니라 부전공으로 학점이 원래 입학한 학과가 이제 부전공으로 변경된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이제 2학년 진급 시에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 대학의 성적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2학년 때 되면은 그 전공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성적으로 좀 제한을 두었다면은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100% 자율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글로벌 어문학부에 5개 전공이 있는데 신입생 전원이 뭐 중국어 전공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학생들의 어떤 그
그 이제 선택권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KGU 포인트라는 마일리지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은 장학금으로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조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수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이름만 들으면은 이제 국립대처럼 느껴지실 텐데 사실은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대 치고는 저희가 등록금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인문사회관광대학 기준으로 약 한 32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규모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장학 금액이 한 학기 등록금을 조금 상회하는 장학금을 조금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이제 사회로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양히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이러한 프로그램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그 경기대학교의 성과라는 그 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 이제 국고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육 환경 시설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거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숙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건물, 여학생 건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약 한 2,000명 내외의 학생들을 수용이 가능한 그런 규모의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저희 이제 3,000명 정도 내외의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그 중에 2,100명 정도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을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 안에서는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변경되는 가장 특징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찝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학생부 교과는 크게 2가지 전형으로 나뉘는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 정량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저희가 이제 경기대학교 논술이 조금 까다롭다,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서 고전이라든지 고문은 이제 배제를 하고 조금 더 쉬운 어떤 지문을 가지고서 논술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하고 평일에 조금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경기대학교의 얘기만은 아니죠.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점, 그거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농어촌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선발 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른 분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형 방법은 이렇게 이제 교과 90과 출결 10%로 적용을 하고 있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집 단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교과가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그 외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사회과를 반영하느냐 과학과를 반영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반영을 하지만 이제 ABC를 1, 2, 4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결 10%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미인정 결석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수점 차이로 조금 결과가 많이 이제 뒤집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결 점수를 만점을 받고서는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 반영 방법 예시인데요. 저희가 그 교과 90%가 출결 10%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과 90 안에서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이제 81점 만점이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은 9점 만점 이렇게 해서 90점 만점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7입니다.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면 되는데 인문사범 예체능 계열은 탐구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를 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추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과탐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그 4개 영역이 필수 응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과목만 가지고 응시를 하셔도 저희는 그 문제가 없다. 작년에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은 약 6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 경쟁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인문 계열은 11.46대 1이 경쟁률인데 저건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의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괄호의 6.48대 1은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아이들 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라는 전제 하에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지금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원 여부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는 다소 조금 그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교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서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급 때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시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도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가 면접이 있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이제 KGU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3개 전형은 면접이 있고 이제 사회배려 대상자나 기회균형 선발은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기회균형 선발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은 서류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배려 대상자나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 면접에 대한 것이 본인한테 장점이 될지 혹은 단점이 될지를 고려해서 하나의 전형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류평가 항목은 이제 학업 성취 수준, 계열적 합성,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성 이렇게 크게 4개고요. 지금 KGU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이제 계열적 합성이 35%, 그다음에 학업 성취 수준이 25% 이렇게 5% 정도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전형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간에 좀 어떠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자녀분들 대입 준비를 시킬 때 있어서 그 어떤 대학이나 어떤 학과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어떤 자료가 어떤 걸까요? 아마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장 먼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을 한번 보고 그 평균보다 자녀의 내신 등급이 위인지 혹은 밑인지 이거를 많이 고려를 하게 되실 텐데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살짝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평가 항목 간에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 간의 총점을 계산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입시 결과를 보실 때는 예를 들어 10명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총점 순위를 매겨서 그 학생들의 한번 내신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다더라 라는 게 입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 입시 결과는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이는 계열적 합성이나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서는 나온 결과인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는 보통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 특히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나머지 평가 항목들은 좀 어떻게 평가가 될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뭐 극단적인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학업 성취 수준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뛰어난 반면에 계열적 합성이나 자기주도성은 조금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앞에 학생보다 학업 성취 수준은 다소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계열적 합성이나 자기주도성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이 두 학생 간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누굴 합격시킬 거냐? 이건 뭐 대학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학업 성취 수준만 놓고서는 결과를 예측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실 때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하기를 지원하는 학과와 혹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그래도 밀접하게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합성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쉽게 적용이 가능한 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교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집 단위, 예를 들어 국문과, 영문과, 뭐 수학과, 뭐 사학과 이런 학과들은 단위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활동들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학교에 범죄교정 심리학 전공이라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이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될까요? 쉽게 떠오르는 활동 내용이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은 어떤 학과는 그게 용이한 반면에 어떤 학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만을 가지고서는 계열 적합성이 우수하다라고 보기에는 학과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계열 교과 성취도를 먼저 바탕으로 합니다. 이 계열 교과라고 하는 거는 학과보다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교정 심리학 전공 말씀드린 모집 단위는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과학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교과 쪽에. 네. 그래서 계열 교과 성취도를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사나 흥미 정도가 활동으로 어떻게 조금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깊이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평가 항목들을 조금 아우르는 개념으로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부를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스스로 뭔가 움직여야 조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깨닫고 학업과 관련된 것들 혹은 진로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학교 생활 그 전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물은 또 어땠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학교 생활 전반에서 보이는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영역들을 조금 보고자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학 때부터라도 자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도 작성도 시켜보고 그리고 생기부 마무리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7월이 된 시점부터는 이제 보통 8월 말에 이제 생기부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엄청난 것들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소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활동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평가 항목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아무거나 조금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활동이나 아니면 성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유도 너무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 없이 먼저 쉽게 접근을 해서 생각나는 말을 아무렇게나 작성을 또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작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활동을 선택해보고 그 이유를 작성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희 경기대학교에서는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보고자 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면서 본인이 뽑아본 활동과 그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평가 항목이 4개니까 자녀분한테 한 4색 볼펜을 한번 준비하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학업 성취 수준을 보고 경기대학교에서는 이런 걸 보고자 하니까 또 생기부에서 경기대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기록들이 적혀 있는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 수준은 한번 빨간색, 계열적 적합성은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밑줄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 색깔이 이제 자녀분의 생기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점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의 생기부를 조금 봤더니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런데 경기대학교는 20%를 반영하지만 다른 대학은 인성과 관련된 것들을 25%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과정을 시키실 때는 어느 정도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은 온통 생기부가 무지개 색깔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평가는 이제 평가 요소가 3개입니다.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 소통 역량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서류 평가 항목에서 학업 성취 수준과 계열 적합성, 자기 주도성은 잠재 역량 쪽에서 조금 보고자 하고, 그다음에 사회 역량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만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서는 이제 전혀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지원자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뭔가 공통된 질문도 없고, 그리고 정형화된 질문도 딱히 없다. 그럼 이제 소통 역량은 뭐냐? 이거는 이제 면접관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면접관이 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얼마나 좀 답변을 잘 하는지 그러한 것들도 같이 보겠다. 저희는 면접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디자인 비즈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미술 계열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작성 자료를 발표를 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와 연계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은 이제 그냥 입시를 해서 면접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비즈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러한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이러한 그림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모집 단위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한다. 면접 시간은 한 10분 내외가 되겠는데 저희가 평균 학생들 한 명당 한 6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질문을 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듣고서는 답변을 하다 보면은 특정 답변에 되게 몰두해서 질문에 몰두를 해서 답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평가 항목과 관련돼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니까 답변 길이를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뭔가 설계를 조금 미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면접 보러 올 때는 교복도 못 입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복을 입고서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평가위원들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생기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전공의 이해라는 것은 너무 대학 수준의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금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 지원하는 계열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꼬리 질문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조금 더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은 기억나기가 쉬우니까 조금 더 답변을 많이 준비하는 반면에 2학년 때나 1학년 때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좀 대충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험생이 한 어떤 그 행동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충분히 그 부분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생기부를 보아하니 이러한 진로 프로젝트 뭐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자료들을 참고했고 그리고 어떤 자료가 제일 도움됐는지 그리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충분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충분히 물어볼 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을 보면은 8대1 정도가 되겠고요. 기타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일반적인 KGU 학생부 종합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성적 분포를 한번 보시면 지금 검은색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자의 내신 구간이고 빨간색은 합격자의 내신 구간입니다.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의 입시 결과를 볼 때 또 하나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모집 단위별 특성이 조금 고려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등급 초중반 때 입시 결과를 갖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글로벌 어문학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모집 단위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합격자 구간이 보면 7등급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저러한 그 모집 단위는 이제 학과 특성 때문에 외고 학생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러한 경향도 나오긴 하는데 저게 이제 입시 결과를 내놓고 보면은 4.5 정도가 돼요. 글로벌 어문이.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 비해서 한 등급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자녀분들을 지원하실 때 저기는 조금 낫네 하고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모집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의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안전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행정 쪽이 속해 있는 모집단이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좀 높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3등급대 범위를 갖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호텔 외식 경영학부만 보더라도 1등급대 학생이 상당히 많죠. 저기는 이제 학과 특성도 있다 보니까 외식고등학교나 조리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는 3등급을 놓고 봤을 때 3등급보다 밑에 있는 학과, 위에 있는 학과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학과의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입니다. 논술은 저희가 자연계학과는 선발하지는 않고요. 논술 60%와 교과 4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40%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등급간 점수표를 보시면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논술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활용을 하고 있고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전이나 고문과 관련된 것들은 올해부터 배제가 된다. 그리고 언어랑 사회 영역 각 학문항씩 출제를 하고 문항 형식은 영역별로 제시문은 복수의 제시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문제는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당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가 답변 길이가 되겠고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논술을 어떻게 봤는지 논술고사 가이드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4등급 때부터 한 6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의 점수를 보면은 한 2점 내외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많이 합격이 당락이 되고요. 등록자 구간을 보시더라도 4등급을 기준으로 이제 3등급과 5등급, 많게는 이제 6등급까지도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모의논술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이미 공문은 고등학교로 발송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7월 7일부터 그 다음 주 13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이나 어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신청 끝나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실기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체능 우수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특기자, 체육특기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과들은 실기 70%와 교과 30%를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연기학과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실기 100%,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실기 1단계 성적과 그다음에 2단계 실기 70%와 그다음에 교과 3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학과하고 스포츠과학부도 이제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에서 이제 교과를 가지고 학생을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실기 60%와 교과 4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를 보는 것과 메디신볼 던지기 이거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동일합니다. 특성하고 관련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70%와 교과 30%, 그다음에 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적용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육 특기자는 이제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계열은 모집 인원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형을 뭔가 구분해서 분할해서 선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저희는 이제 다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지만 유아교육과는 사범 계열이다 보니까 적인성 면접 5%를 적용하고 있고, 체육 계열은 수능이 70%고 실기가 30%인 반면에 예능 계열은 실기가 70에 수능이 30%입니다. 그래서 체육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정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100분위 점수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단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탐을 응시할 경우에 100분위 점수 15%를 가산을 하고 있고요. 영어는 이제 그 등급을 환산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탐구는 상위 1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감점을 받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도 상당히 소수점 차이로 학생들의 등수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6등급부터 감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등급을 받지 않도록 꼭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이제 실기를 진행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또는 수학 50%입니다. 잘 본 영역을 가지고 50%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 영어 30, 탐구 2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해서 국어, 수학 중에 조금 더 반영 비율에 어디에 가중치를 두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이 70대까지도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연계열로 가면 갈수록 지금 AI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부터는 이제 100분위 평균이 다 80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통합 수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인문 계열이 조금 더 강세인 대학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자연 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시 상담하기 또는 정시 상담하기를 클릭하면은 모집 단위별, 전형별 약 한 3년치의 입시 결과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가지고서 진단을 한번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참고를 해서 전형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리마인드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내신 성적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대학을 원서 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을 반영을 하고 ABC는 1, 2, 4등급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C를 좀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다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도 아까 입시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등급에서 3등급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A를 많이 맞아가고 있고 B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은 C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논술은 이제 고문이나 고전을 배제한 문항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된 상황이고,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앞에서 평가 항목별로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자녀분들을 그 대학에 맞게 어떻게 생기부가 적혀 있는지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